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국선 변호인제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런 형사사건은 많이 안 해드렸는데,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또 국선 변호인을 어떻게 선임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예전에는 전부 다 사선 변호인이었어요, 사실은. 뭐 국선 변호인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선, 저희 같이 일반 변호사들이 그냥 초년에, 그러니까 변호사 초기에 국선 변호인,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일도 배운다는 생각으로 국선 변호 신청을 하면 그 몇 건씩 줘서 1년에 뭐 한 달에 한 몇 건? 한 두세 건?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경우는 뭐 10건 이상도 받기도 했는데 국선 변호 사건은 계속 봉사하듯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선 전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선 전담 변호사는 임기가 2년으로 해서 3번까지 연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대 6년 동안 할 수 있는 건데 국선 변호인들이 그래도 돈도 괜찮게 줘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요즘에는. 근데 시대가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잘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은퇴하신 분들이나 좀 변호사를 생활 많이 하시고 이제 활동적으로 일을 못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변호사들도 국선 전담 변호사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판검사를 갈 때 국선 전담 변호사를 했으면 좀 이렇게 유리한 면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괜찮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터프한 직업이고,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선망의 대상의 직업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승패에 따른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고, 이번에 또 대구에서 방화 사건 나서 또 제 대학교 선배 변호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오늘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보이는 불이나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흰 천으로 감싼 물체를 들고 건물 계단을 올라갑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이 도착한 곳은 건물 2층의 한 변호사 사무실. 그런데 이 남성이 들어간 직후 다른 남성이 서둘러 뛰어나오고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군가 와서 뭐 칼로 찌르거나 뭐 이렇게 해코지할 수 있다. 이거 일반 직업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원망도 많이 해요. 사실 왜냐면 맨날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 사건은 질사건이다라고 얘기를 드려도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졌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직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근데 변호사라는 게 원래는 민사사건의 대리를 많이 하지만 원래는 좀 억울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변호를 해줄 수 없는 사람을 대신 변호해주는 그런 공익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국선 변호인은 그러니까 결국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거든요. 필요적 국선 변호인은 뭐냐면 다음 중에 어느 것 하나에 해당되면 변호인 없으면 무조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냐? 구속된 경우에. 그 다음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근데 여기서 피의자는 뭐고 피고인은 뭐냐 하면 피의자는 수사 단계, 그러니까 의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피의자고, 기소가 돼서 검사가 기소를 해서 고소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당해서 법정에 쓴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말하거나 듣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돼요. 근데 피의자한테 변호인이 없어. 그런 경우도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변론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의뢰인들은 또 그렇거든요. 국선 변호인들이 실력이 굉장히 좋거나 열심히 해주겠지만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못 믿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선 변호인한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쭉 보면, 그래서 또 체포, 또 구속 적부 심사, 구속이 되고 나면 적부심도 하거든요. 구속영장 발부됐어도 적부, 제대로 된 거냐 잘못된 거냐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변호인 없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해 준다는 거예요, 직권으로.
그 다음에 또 임의적 국선 변호인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필요적이라는 거는 그 해당 사항만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주는데 임의적 국선 변호인은 뭐냐 하면 변호사 선임할 능력이 없어. 돈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사유. 아까 필요적 국선 변호인이 아닌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적당히 그냥 3년 이상도 아니고 뭐 한 1년, 2년짜리고 내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70세 이상도 아닌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다. 그럴 땐 임의적으로 저 국선 변호인 좀 선임해 주세요 라고 선정해 달라고 청구를 하면 법원이 보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 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유만 있으면 반드시 뭐 소명 자료를 그렇게 내지 않아도 선정을 해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점점 나라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넓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사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그 국선 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딱 선정해 줬어요. 이 사람한테 하세요 라고. 근데 2003년도 3월 1일부터는 임의적 국선 변호인 선택 제도 도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선택 제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임의적 국선 변호인 명부 중에서 저희가 딱 보고 난 이 사람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정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피해자 국선 변호인도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뭐 옛날에는 주로 변호인이라고 하면 고소 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피해자 대리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 피해자가 꼭 뭔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니면 가해자를 처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력한다는 거를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죠. 옛날에는. 그냥 변호인이라고 하는 건 죄진 사람을 변호해서 무죄로 선고를 해주기도 하고 감형해주기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거꾸로 피해자를 갖다가 또 변론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더 탄원도 강하게 하고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런 경우를 또 변호사 역할로 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옛날하고는 많이 종전에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던 변호사의 역할하고는 좀 달라졌죠. 근데 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필요하냐? 어느 경우에 선정하느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피해자 국선 변호인은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범죄 이런 경우에 피해자나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나를 때린 사람, 그리고 나한테 상해를 준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그 다음에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성폭행 사건이 있어요. 가해자가 돼서 내가 피의자가 기소가 돼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면 수사 단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판 단계에서도 합의를 하고 싶어요. 합의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잖아. 그럼 나든 나의 가족이. 근데 피해자들은 그 사람 만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 정보가 더 이상 그 사람한테 흘러 들어가는 것도 싫어. 근데 옛날에는 막 피해자 주소지 기록 보고 막 확인해가지고 전화하고 피해자 만나고 찾아가고 합의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 주소를 그 사람이 알고 있고 내 신상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안 알려주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재판부에서 합의할 의사가 있느냐, 처벌을 좀 용서를 해줄 생각이 있느냐,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느냐 이런 걸 물어요.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를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은 요 보시면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피해자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조력을 하는 거죠. 피해자가 내가 손해를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나는 어떻게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성폭력 범죄나 이런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에서는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변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조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를 상담해서 기초적으로 파악한 상담 증거, 범죄 사실이나 증거 관계들을 의견서로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검사가 입증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왜냐면 수사기관에다가 잘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해자 인적사항들이 조서나 증거나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거나 보복 위험 등을 받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판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피고인이 요즘에는 너무 감경을 많이 해준다고 막 불만들이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강력하게 탄원을 하기도 해요. 피고인은 철저하게 이 사람의 처벌을 원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변호인이 기본적으로 죄를 진 사람, 억울한 피고인, 그 다음에 또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정상 참작 사유들이 있는 부분을 감경해 주는 것을 변호인의 목적이라고 봤던 종래의 어떤 가치관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꾸로 변론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판사가 봐줬다, 변호사랑 짰다, 변호사가 저런 놈을 변론해가지고 집행유예를 빼줬다. 그 내부적인 사정이라든지 그 사람을 감경해줘야 될 만한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해요. 보지도 않았어. 무조건 그냥 판단하는 거야. 내가 혼자 앉아서 뉴스 보면서. 근데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진 사람도 죄질이라는 게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뭐 컴퓨터가 그냥 재판하죠.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무조건 뭐 실형 10년 봐줄 것도 없는 거잖아.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장발장 같은 그런 사람은 나올 수도 없어. 예전에 소년범 때 어렸을 때 빵 훔쳐가지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좀 잘못을 한 사람은 그러면 평생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옛날에 뭐 사고 한번 쳐서 젊었을 때 사람을 한번 때렸는데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 만약에, 그 피해자 입장에서 미치를 노리시죠. 물론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가족이 고통을 받고 그 가족들이나 그 부모들은 어떻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을 죽여야 되냐는 거야. 과실치사인데, 폭행치사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사회에 복귀해서 사회에 봉사하게 할 기회는 주면 안 되느냐?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잘 돼서 그렇게 복귀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좋은데 또 재범, 산범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러면 인간은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거냐? 어디까지 용서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철학적 고민들이 좀 있는 거예요. 국선변호는 어떻게 신청하느냐?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그냥 피해자나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법정 대리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나 변호사 선임해 주세요 하면 해줘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국선 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피해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이 됐어요. 법원에서. 다른 사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면 취소해요. 국선 변호인은. 또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이 무슨 그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또 국선 변호인이 사임을 한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해주고, 그 경우에는 이제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 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좌우간 제가 그 국선 변호인 얘기를 좀 하면서 변호사의 그 하나의 분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민사사건을 제외한 형사사건에서 변호인 선정하는 제도를 설명드리면서 변호사에 대한 직업적인 어떤 지위, 뭐, 그 다음에 또 변호사는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도 시간 나실 때 한번 잠시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